예, 안녕하세요. 웃음교육 지도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심리학 박사 배영광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1강부터요, 웃음교육 지도사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 웃음교육 지도사가 어떤 자격증이고 어떤 측면에서 현장에서 쓰일 수 있을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웃음교육 지도사는요, 우리가 웃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이론적인 제반 사항과 그 외에 웃음 치료 기법 위주로 본 강의 내용을 20강을 통해서 고안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1강에서는요, 웃음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웃음 치료.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는 워낙 우리나라 사회를 신경증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경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로 인해 높아지는 그 수치로 인한 불안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신경증이라고 하거든요. 즉, 신경증이라는 건 엄청난 불안이 성과 중심 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성과를 내야 된다는 여러 압박감으로 인해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여러 상황에서 그렇게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신경증 사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경증 사회의 흐름이 워낙 대두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워낙 치료라는 말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치료라는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요? 예. 불과 제가 처음으로 심리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치료라는 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미술치료 혹은 놀이치료, 뭐 음악치료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치료적인 접근이 10개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 가운데 이 웃음 치료가 하나의 웃음 교육사라든가 웃음을 통한 치료적 개입이 요즘에 많이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멀리는 현장에서 웃음 치료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날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는 약간의 이론적인 사항이지만, 자, 웃음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제 강사의 얼굴이 좀 어떻게 웃는 상인가요? 예, 좀 멋쩍은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웃는 모습도 정말 살아있는 웃음으로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웃음이란 그 정의는요, 여러 사전에 따라 그 정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자, 쾌적한 활동에서 수반되는 감정적인 반응이라고들 합니다. 자, 쾌적한 정신 활동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좀 뭔가 고양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상태에서 그걸로 인해 반응하는 감정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기쁨의 감정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다든가 기쁘다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인을 만난다든가 여러 뭔가 좀 긍정적인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웃음을 짓기 전에 우리의 얼굴 반응에서 그 근육을 통해서 이 웃음이 꼬리를 지으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웃음이란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분보다는 이렇게 신체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이런 웃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다. 기쁨이나 긍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또한 웃음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 다르게 펼쳐질 때라든가 혹은 고정관념이 깨질 때 또는 상대방이 웃길 때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온 소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웃음이란 건 여러 맥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감정적인 활동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웃음은요, 세계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만국 공통어로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의 만국 공통 언어는 영어라고들 하죠. 예, 물론 요즘에 제3의 언어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영어는 세계 만국의 공통 언어지만, 영어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이 웃음 하나로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갈 수 있고 이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들어가 본다면 4세기의 의사였던 밀레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인간의 특성이라는 책에서 웃음이란 건 헬라어로 우리가 겔로스란 의미라고 해요. 헬라어로 겔로스란 말이며, 이 말의 어원은 뭐냐? 헬레라는 뜻인데, 자, 이 헬레라는 뜻은 뭐냐면 그 이유는 뭐다? 그쵸?
헬레라는 뜻은 건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웃음이라는 것 자체, 즉 웃음을 우리가 이제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웃는 모습을 통해서 그 타인 역시 엄청난 활기와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오래전에 살았던 고대인들이면 언제예요? 우리 조선시대보다 더 앞선 그런 선조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고대인들인데 이분들조차도 이 웃음은 어떻다? 그쵸?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무척 놀라운 사실이에요. 뭐 조금 농담 좀 더 해서 뭐 이 당시에 웃음 치료가 있었겠어요? 이 당시에 뭐 우리가 이제 웃음 치료 관련된 책이라든가 요즘에는 웃음 치료 관련된 교양 서적도 많이 출간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책이 없었어도 자연스러운 우리 내면 안에 내재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가 그런 이제 고대 시대에도 과학적인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웃음이라는 것이 좋은 이제 긍정적인 활동임을 또한 매개체임을 이 당시에 이제 고대인들도 알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웃음 치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혹은 미술 치료, 레크레이션 놀이 치료 이런 개념을 이제 자격을 취득하고 또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하튼 치료라는 의미로 쓰여진 그 의미는요, 그 앞에 무엇인가 이제 구하다, 무엇인가 도움을 주다 이런 어원으로 사용이 돼요. 자, 그렇다면 웃음 치료는 뭐냐? 우리가 영어로 웃음을 우리가 레프라고 합니다. 레프 세라피 또는 우리가 유머 세라피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웃음 치료라는 것이 어느 하나의 통일된 의미로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학자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뭐 레프 세라피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유머 세라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 과정은 이제 웃음 교육사인데 약간은 웃음 치료의 그 맥락과 함께하는 교육적 과정이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웃음 치료 혹은 레프 세라피와 유머 세라피의 이제 공통점은 무엇이냐? 중요한 부분이죠. 웃음으로 사람을 치료함을 의미를 해요. 웃음으로 사람을 치료한다. 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심리, 영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어려움, 그리고 정신증이나 신경증을 웃음으로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웃음으로 예방하거나 그리고 재활치료하는 것으로서 오감을 자극하며 웃음을 유발하여 개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이 재활치료는 뭐냐면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 그 선천적인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이라고 요즘엔 다들 그렇게들 얘기하시죠.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인을 이제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일반인과 다르게 비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장애인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이제 여러 정신증으로 인해 후천적인 장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신체 정신적인 손상을 이제 당한 사람들에게 경험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재활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웃음 치료라는 것은 어떠한 이제 치료적인 개입의 하나의 중요한 하위 이제 매체로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웃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웃음이라는 건 웃음 치료사를 통해서 발현되는, 매개되는 아주 그런 전문적인 웃음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웃음은 긴장의 해독제 역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본다든가 어떤 중요한 이제 그 면접 시험 전에 어떤 코미디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혹은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과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이 좀 이완되죠. 그리고 염려의 치료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천적인 이제 우리가 웃음으로부터 병을 고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의학계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웃음 교육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강의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간호학 쪽에서 이 웃음 치료에 대한 이제 그런 논문과 연구들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에서 뭐를 보냐면요. 웃음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웃음 치료를 비롯한 여러 대체 의학적인 관점의 치료적 개입은 단일 치료가 아니죠.
뭐 웃음 치료, 놀이 치료, 원예 치료, 뭐 동물 매개 치료까지 여러 영역의 치료들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클라이언트 혹은 대상에 따라서 이와 같이 치료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듯이 이런 웃음도요, 웃음의 종류가 있다. 뭐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경험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한 번 정도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는 신체적인 자극으로 인해 일어나는 웃음이죠. 예, 그래서 사람의 겨드랑이나 발바닥을 부드럽게 자극했을 때 일어나는 웃음인데, 제가 이제 뭐 레크레이션을 진행한다든가 처음에 이제 놀이 활동을 진행을 할 때 무엇보다도 참여자하고 참여자 간에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저는 무조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 도덕적인 이제 선에서, 용인되는 선에서 서로 이제 스킨십을 하거든요. 서로 뭐 이렇게 때린다든가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신체적인 자극으로 이제 일어나는 웃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웃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어디를 찌르라고 할 때, 뭐 의외의 신체를 찌르라고 하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그럴 때 이제 발생하는 웃음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웃음이냐? 이제 기쁨의 웃음이에요. 기쁨의 웃음이냐 뭐냐? 정말 힘들게 공부하여 바라던 대학에 이제 합격을 했다든가, 요즘에 또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문성 굉장히 올려도 뭐 4년제 주요 대학을 나와도 이제 취업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인데, 자기가 원하는 이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생을 한 끝에 채용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솟아나는 웃음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쁨의 웃음이라고 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웃음이 있냐? 바로 이제 말을 대신하는 웃음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말할 때 우리는 말 대신 웃음으로 이렇게 이제 대신할 수 있죠. 뭔가 이제 긴 말을 하기보다는 얼굴로서 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웃음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강력한 부분이다, 자기 표현에 있어. 자, 네 번째는 뭐냐? 빈 웃음이라고 해요. 빈 웃음은 무엇이냐면요, 뇌의 피질과 그리고 이제 자율 중추신경의 정상적인 지능 관계를 상실한 사람들이 보이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가 조금 이제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히히 웃는 웃음인데, 이제 저도 저희 동네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게 되면 이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이 뇌라는 것이 워낙 우리 사람에게는 고등 인격의 그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뇌의 크기가 이제 다른 이제 포유류 동물들에 비해 신체 크기와 비교해서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혹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뇌가 다치게 되면 이와 같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가 이제 발생한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만날 때 웃는 웃음이 빈 웃음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재미있는 웃음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웃는 웃음으로써 코미디나 혹은 희극을 보고 웃는 웃음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머를 들으며 웃는 웃음, 혹은 신혼부부가 짓는 행복한 웃음이라든가 선을 볼 때 남녀가 보이는 수줍은 웃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음 교육사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뭐 앞으로도 많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개그 콘서트라든가 이런 특정 프로그램들이 현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드라마랑 오락 프로그램은 그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한번 좀 보셔요.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MC들의 재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주 봄으로써, 대리학습을 함으로써 이런 재미있는 웃음을 여러분들이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회자라든가 재미있는 개그 우먼들이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오락 프로그램을 자주 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웃음과 울음의 다양한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웃음의 종류도 이와 같이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뭐 10가지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이제 웃음 치료사로서 활동하는데, 교육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내용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웃음의 종류에 가소라는 게 있어요. 자, 가소는 뭐냐? 거짓 웃음 또는 꾸밈의 웃음이라고 합니다. 예, 말이 잠깐 꼬였네요. 자, 이 가소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시게 되면 늘 웃는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사의 비율을 맞춘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방어적이지만 이렇게 이제 거짓 웃음이나 이제 꾸밈의 웃음을 쓸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뭐가 있냐? 고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쓴 웃음이라든가 뭔가 달갑지 않은 웃음이죠. 길거리를 가다가 원치 않는 사람, 우리가 이제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들 하잖아요. 그럴 때 쓴 웃음 짓고 가는 경우도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많이는 아니지만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냉소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깔보며 약간은 쌀쌀하게 웃는 웃음. 예, 이런 웃음 여러분도 혹시 본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제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농구를 하다가 저보다 한 10cm가 큰 친구가 저보고 네가 나를 막을 수 있겠냐? 그때 냉소를 이제 보았어요. 그 냉소 때문에 제가 너무나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다음부터 농구를 일주일에 2시간씩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소가 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방긋 웃는 웃음. 연인들이 연인 간의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실수가 있다. 참아야 할 자리에서 툭 터져 나오는 웃음을 우리가 실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소까지 이런 웃음들이 있다는 것 정도 구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웃음과 조금은 상반적인 감정이 무엇이냐? 울음이 있어요. 자, 이 울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음 중에 하나는 가무비라는 울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사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 신하들이 그 임금의 이제 그런 이제 배려에 가무하여 이런 말을 씁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무비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몹시 감격해서 우는 이제 울음이다. 그러니까 뭔가 감사함이 배어 있는 울음이죠. 그러니까 울음의 종류도 이와 같이 웃음의 종류와 비교가 될 정도로 비견이 될 정도로 여러 종류의 울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고급이 있어요. 이건 뭐냐? 통곡하여 우는 울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요 타자, 즉 부모님이나 혹은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비읍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조금은 우리가 이제 슬퍼서 우는 웃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애읍이 있다고 해요. 애처롭게 슬피 우는 울음. 그리고 원읍이 있다고 합니다. 남을 원망하여 우는 울음. 그러니까 우리가 울음에서도 보신다면 정리를 드릴 것은 울음이라고 다 같은 울음도 아니고 아까도 보았듯이 웃음이라고 다 같이 이제 플러스 긍정적인 마음의 웃음도 있지만 마이너스, 즉 부정적인 이제 그런 이제 웃음의 유형도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울음도 이제 긍정적인 울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감정의 표현적 웃음에 따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호탕한 웃음이 있다. 즉, 덩치 큰 사람이 기분이 좋아 마음 놓고 웃는 모습이 될 수 있죠. 굉장히 덩치가 큰 사람들이 껄껄거리며 웃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그 해당 반경 1m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출렁출렁하게 만들잖아요. 굉장히 많이. 그 다음 한박웃음이 있습니다. 즉, 통쾌한 장면을 보고 크게 웃는 모습. 자, 여러분들은 웃음치료, 웃음교육사로서 어쨌든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한박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돼요. 예, 즉, 통쾌한 장면을 여러 이제 청중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웃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지러지는 웃음이라고 해요. 뭐,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웃는 모습인데,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떤 이제 그 유튜버의 그 동작이라든가 말솜씨를 보고 이렇게 이제 떼굴떼굴 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저희 집사람이 너 왜 그러냐 이제 말을 하더군요. 자, 그 다음 소탈한 웃음이 있어요. 이건 뭐냐? 만족감에서 나오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감정의 표현적 웃음도요,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웃음의 종류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자, 건강을 해치는 웃음의 양면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웃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대체의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가 이제 고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출연했던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그때 이제 촬영했던 영화였는데, 고 로빈 윌리엄스가 찍은 영화인데 이 영화를 한번 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웃음 치료의 그 속성이나 그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그리고 이제 그런 속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웃음만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로 가득한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웃음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웃음을 웃는 사람들, 즉 긍정적인 웃음을 웃는 사람들은요, 이 뇌 안에서 아주 긍정적인 이제 호르몬이 나와요. 엔돌핀이라든가 혹은 이제 옥시토신이라든가 이런 생화학적 이제 그런 이제 물질이 나옴으로써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건강한 웃음은 어디에 유대감을 높인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유대감을 높이고 또한 긴장감을 풀어주고 불안감을 이제 이완시켜 줍니다. 좀 느슨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웃음 또한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시고, 그런 웃음에는 우리가 냉소, 유해, 그리고 신랄한 혹은 모욕적인 유머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머를 우리가 발휘할 때 다른 사람을 조소하거나 그리고 비꼬거나 상대의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문제 삼아야 된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강에 해치는 웃음의 양면성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루돌프 클라임스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음이 건강을 주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이지만 웃음에 몸에 해로운 웃음 또한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타인을 깔보는 웃음을 이제 보인다든가 타인이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웃음의 양면성, 그러니까 울음에도 양면성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 웃음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웃음의 질병 치료에 대한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감기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는 우리 몸이 약해졌을 때 침입해서 몸이 약해진 것에는 또한 스트레스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즉, 감기라는 것은 우리 몸이 삶에 있어서 균형을 잃는다든가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지 않았을 때 혹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 이제 실험 결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요,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은요 감기에 심하게 앓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실험을 했던 게 뭐냐, 웃음의 효과를 이제 실험하기 위해 재미있는 영상을 본 그룹 A와 그리고 가만히 방 안에 있던 그룹 B의 LGA의 농도를 측정하였어요. 자, 이 LGA 농도는 뭐냐? LGA는요, 면역 이제 글로불린 하나로서 감기 같은 질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LG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GA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이제 하나의 면역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데요. 자, 재미있는 영상을 이제 본 그룹 A에서는요, LGA의 농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냥 방 안에 앉아있던 그룹 B의 침에서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 지점에서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웃음이 면역을 길러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나게 웃는 사람은 무표정한 사람에 비해서 감기도 잘 안 걸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 웃음교육사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엔요, 주말에 우리가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몸이 좀 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이제 이완시킬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능하면 이제 그 좀 뭔가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쉬는 것보다는 이렇게 웃음을 한 번이라도 뭐 1분 동안 혹은 2분 동안 껄껄껄 웃으면서 있게 되면 어때요? 그렇죠? 이 몸 내에서도 생체 심리학적으로도 긍정적인 호르몬이라든가 면역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에선 어떤 효과가 있냐? 암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암에 대한 예방 효과. 자, 일본 오사카 대학 신경 그 기능학팀은요, 웃음은 몸의 항생체인 T세포와 NK세포, 즉 이거를 이제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체의학 강의할 때 이 내추럴 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 살상 세포 등 각종 항체를 분비시켜 더욱 튼튼한 면역체를 갖게 한다는 이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암 예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웃는 것만으로 암을 치료한 건 아니고요. 암에 그 퍼져 있는 암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것을 이완시키는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웃음 치료를 하는 분들 중에 이 웃음 치료가 만병통치약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 웃음 치료라든가 여러 이제 미술놀이 치료 이런 개입은 대체 보완 의학이에요. 즉 대체 보완 의학은 뭐냐면
의학적인 관점에서 수술적인 개입이 먼저고, 이런 수술적인 개입 이외에 부가적으로 내담자의 증상을 좀 이제 이완시킬 수 있는 보조 치료제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코미디나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NK 세포 활성화율이 더욱더 높아지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 교양 프로그램을 보면 3.3%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뭔가 오락 프로그램, 예전에는 이제 뭐 가족 뭐뭐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족 뭐뭐관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이런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주 볼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람이 웃을 때 통증을 이완시키는 어떤 호르몬이죠? 그렇습니다.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엔도르핀이라고 하는데, 예,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사람이 웃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윌리엄 히치그 박사는요, 웃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이제 정서가 있다? 그쵸? 웃음에는 웃음, 그리고 희망, 그리고 용기, 즐거운 정서가 있고,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정서가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심장병 치료에도 이 웃음 치료적 개입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메디컬 센터 예방심장학과 마이클 킬러 박사는요, 미국 심장학회 연례 학술회에서 심장병이 웃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심장병에 병력이 있는 사람은 웃음이나 유머로 난처한 상황을 넘기기보다는 화를 낸다든가, 그리고 적대감을 표시할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을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또한 기분 좋은 상황에서도 정상인보다 훨씬 웃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질병에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혈압 치료라고 해요. 세계 웃음 학회장이었던 패티 우먼 박사는요, 병원에서 간호사를 중심으로 웃음 치료 부대를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중부에 위치한 어느 병원에 이들이 방문을 하였고, 환자들은 뇌졸중이라든가 뇌혈전 등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병명을 자세히 몰라도 이 병명만 들었을 때에도 아, 이거 예사롭지 않은 질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환자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은 이들에게 이제 웃음 치료를 제공을 통해 환자들의 혈압이 어떻게 됐다? 평균적으로 30에서 50은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캘리포니아주에는 약 500여 명의 웃음 치료 부대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자, 웃음 치료의 이제 그 다음 긍정적인 부분은요, 다이어트에도 여러분들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요 1, 2년 사이에 3kg를 뺐는데, 뺀 그 배경에 뭐 자주 웃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논문 쏘다 이 사단이 나는데, 어쨌든 요즘 시대에 남녀를 이제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다이어트라는 것은 시대의 화두잖아요. 자, 근데 이 웃음 치료를 통한, 웃음 교육을 통한 이 웃음이 비만을 줄이는데도 이제 여러 이제 효율이 있다고 합니다. 즉, 웃음도 비만과의 전쟁에 효과가 있음이 발표가 되었다. 자, 미국 테네시의 벤터비트 대학의 연구진은요, 유럽 비만학회에서 평균 10분에서 15분 동안 이제 웃을 경우 중간 크기의 초콜릿 1개에 해당하는 열량이 소모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 15분 동안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문데, 그래도 이 근처에 해당하는 웃음을 짓게 되면 우리의 그 몸에 있는 그런 칼로리가 좀 감소된다는 거. 그래서 이 칼로리 소모량을 분 단위로 따져보면 3분의 약 3칼로리가 소비된다는 것이죠. 이건 시간 조깅할 때 칼로리 소모량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무척 날씨가 추면은 밖에 나가기 그렇잖아요. 그럼 집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웃음을 잘 유발하는 그런 유튜버라든가 혹은 이제 개그맨 그런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웃는 것으로도 이제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절염 치료. 자, 일본의 요시노 박사는요, 관절염 내담자 26명에게 1시간 동안 일본 만담을 읽어주면서 내담자에게 웃음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담을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 인터루킨이라는 면역 물질에 비교를 했는데, 이것의 염증이 심할수록 그 수치는 올라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담자의 혈액 속에 있는 인터루킨 6이라는 물질이 고작 1시간
면담을 이제 읽어주고 이제 웃게 만들었는데도 급격히 줄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웃음 치료는 어쨌든 이제 그 웃음의 종류에서 살펴본 것은 웃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 웃음도 긍정적인 웃음도 있지만 상대방을 이제 조롱한다든가 뭔가 이제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웃음도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고요. 또한 좀 상반적인 개념이 있지만 울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울음에 애도를 유발하는 울음도 있고 반면에 이제 슬픔을 통해서 유발되는 울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이 웃음이 질병 치료를 이완시키는데, 즉 웃음이 질병 치료를 치료하는데 이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질병을 이완시키는데 이제 영향을 주는 매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웃음을 통해서 엔돌핀이라든가 혹은 이제 다른 긍정적인 이제 화학 호르몬이 신체 내에서 분비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과 건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